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목요일 날 3분기 그 발표가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의 특히 빵 주식들 목요일 날 오후에 3분기 어닝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빵 주식들이 대폭락을 이뤘어요.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대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애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5% 이상 빠졌잖아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아마존이 또 5% 이상 빠졌어요. 아마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6%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많이 빠졌죠. 5% 이상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구글만 유일하게 지금 그린 컬러로 유지되고 있죠. 여러분, 구글이 3분기 그 어닝 리포트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루 만에 무려 160불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이상이 뛴 거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고 또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구글만 이렇게 올랐을까? 특히나 금요일 날 대폭락을 했잖아요. 대폭락을 했는데 구글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구글만 여전히 그린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 빵 주식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왜 구글만 살아남고 전체적으로 빵 주식들이 떨어지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투자 전망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구글이 어떻게 지배했는지, 시장을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ow Google dominates.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요. search 기능이에요. 즉, search 하는 데 있어서, 검색 기능에 있어서 구글이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무려 92.26%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압도적이에요. 즉, search 기능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능 때문에 이번에도 연방법원에서 이제 구글을 또 antitrust, 즉 반독점법으로 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구글이요, 이 search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십시오. 빙이나 야후나 바이두, 여러분 정말 이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글이 또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죠. 즉 스마트폰 OS인데 거의 두 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안드로이드고 두 번째가 애플의 iOS죠. iOS는 애플 혼자 쓰는 거고 근데 안드로이드가 75%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지배력이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이죠. 그리고 브라우저가 있죠. 이 크롬과 뭐 사파리, 파이어폭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크롬도 구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요즘 크롬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롬도요, 벌써 66.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죠? 66.3%만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구글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이 플랫폼들이요, 정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에 있어서 정말 절대 강자 중에 더욱더 강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고 있다라는 데 있는 거죠. 이게 구글의 힘입니다. 자, 이제 도표 하나 더 볼 텐데요. EPS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이시죠? 4분기, 지금 그 2019년 4분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2020년도 1분기 나오는데요. 이번에 3분기 때는 그 남색깔이 있고, 하늘색이 있지 않습니까? 남색은 estimate이에요. 즉, 그 추정치였어요. 즉, 기대치였는데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그 하늘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막대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 있죠. 굉장히 기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EPS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EPS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지금 구글이 하루 만에 160불 가까이 오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정말 그 부스터가 됐는데요. 그 향후 앞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보통 1분기하고 4분기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EPS가. 근데 지금 지금 이번 4분기도 좋고요. 파란색 보통 예상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는데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2021년도 3분기도 보시면 굉장히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은 쭉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글의 이번에 3분기 발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구글의 광고 매출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은 광고로 거의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이 광고로 얻어들이는 수익은요.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구글 전체 기업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37.1 빌리언이 나왔거든요. 37.1 빌리언 나왔는데요. 작년 이 3분기에 비하면은, 작년 3분기가 34 빌리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37.1 빌리언으로 증가한 거죠. 여러분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삼성의 3분기 리포트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삼성의 스마트폰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반도체보다 더 많이 창출하는데 삼성 스마트폰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또 TV에도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합쳐서 37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구글의 광고 매출만 37억 불이에요. 구글은 광고로만으로 37억 불 이상을 번다라면 삼성은 스마트폰하고 디스플레이 열심히 제조해서 만들어서 다 합친 게 37억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글이 광고로 얻어들이는 그 수익을 보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많이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처럼 정말 노동력과 노동 집약적인 이런 이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라면 이만큼 얻는다 그러면 구글은 그냥 광고로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돈을 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말 그렇게 해서 37.1 빌리언을 이제 벌고 있는데요. 그만큼 구글의 광고 매출이 대단했다. 그리고 성장했다라는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은요. 구글 3분기 총 매출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총 14%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예요. 구글은 사실은 자회사예요. 근데 구글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어서 보통 우리가 구글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구글의 모회사는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전체 모회사의 그 아래에 구글은 하나의 자회사로 있는 거죠. 그 밑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통칭으로 구글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구글의 3분기 매출은요, 작년 3분기 매출에 비해서 무려 14%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익에 다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국은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이뤘다는 거야. 그 광고 수익의 그 창출을 일으켰던 두 가지 영역이 뭐냐면 구글과 유튜브예요. 구글과 유튜브. 그래서 이 구글과 유튜브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유튜브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5 빌리언을 벌어들였어요. 5 빌리언. 그러니까 작년보다 무려 30%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요, 많은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와 월가의 전문가들이 유튜브 성적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가 무려 5 빌리언을 벌어들였고 작년보다 30% 성장했거든요. 자, 이제 유튜브의 확장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가요,
그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할 때에 그 기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많이 투자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테슬라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이렇게 받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테슬라의 그 확장성 때문이에요. 그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앞으로 확장될 걸 생각하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가령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전체 세계의 몇 퍼센트를 테슬라가 가져갈 것인가? 그 확장성을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전기차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봅시다. 전기차라고 하는 그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뭘 올립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 그죠? 소프트웨어를 올리거든요. 뭐 그게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을 올렸을 때에, 그 파급 효과,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또 확장이 뭐가 됩니까? 로보택시가 되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택시가 일어나고 그 확장성이 되는 거죠. 또, 이 전기차라고 하는 그 테슬라가 지배해 가면서 동시에 어디로 또 확장이 됩니까? 보험사로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사실은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장될 영역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테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한 기업이 앞으로 확장성을 본다면 투자자들은 돈이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우리가 유튜브를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요. 유튜브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번 이 구글이 3분기 때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특별히 보면 이 뮤직과 프리미엄인데요. 뮤직 앤 프리미엄의 이번에 구독자가요. 무려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이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프리 트라이얼, 즉 계속 그 미국에 살고 있으면 이 프리 트라이얼들이 오거든요. 아마 한국에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리 트라이얼을 사용하게 되면 포함하게 되면 3,500만 명이 돼요. 여러분, 보통 프리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 귀찮아서 나중에 이 구독을 스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프리 트라이얼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3,500만 명인데 이 지점에서도요 계속 확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3천만 명이 구독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TV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왜 그 영화도 밑에 이제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도 보잖아요. 그죠? 과거 넷플릭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TV가 지금 현재 300만 subscribers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기 시작하면 유튜브 TV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죠. 어차피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굳이 또 넷플릭스나 다른 쪽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하나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TV가 지금 현재 300만인데 더 강력한 건 뭐냐면요. 이번에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6월 달이에요. 지난 6월 달에 원래 이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매달 돈 내는 게 50불이었어요. 50불만 내면 유튜브 TV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6월 달에 64.99불로 올린 거예요. 즉 65불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 15불 정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TV가 또 300만을 서브스크라이버로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유튜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확장을 내는 거죠. 사실 유튜브 하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듯이 이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유튜브 안에서 이 확장성이라고 봤을 때 유튜브 TV나 뮤직 앤 프리미엄 많은 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 뭐 영화나 이런 걸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유튜브 안에다가 그냥 다 계속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튜브 TV가 넷플릭스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앞으로 넷플릭스가
그 유튜브에게 그 많은 부분을 또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주시하면서 투자 계획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구글이 또 하고 있는 하드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 the Play Store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수익이 제법 났어요. 원래 3분기가 4빌리언이었는데요. 이번에 5.4빌리언의 수익이 창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요. 사실 the Play Store 통해서 애플처럼 수수료를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수익을 좀 창출하려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까를 구글 자체에서 굉장히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구글도 하고 있죠.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조금 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래 보시겠지만 2.3 빌리언에서요 3.44 빌리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1.5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다. 근데 이번에 특히 3분기 발표 때, 그 구글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IT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비디오 컨퍼런싱 앤 플랫폼 구글 미트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줌과 같은 거거든요, 줌.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 온라인 클래스나 온라인으로 전화 통화하고 화상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구글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 구글을 사용하거든요.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구글 크롬북을 통해서 이 구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든요. 이 플랫폼을요. 근데 한번 수치를 보십시오. 235 million daily meeting. 매일 미팅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줌 같은 거예요. 그런 미팅이 열리는데 무려 2억 3,500만 미팅이 하루에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비디오 콜입니다. 화상 어떤 이 TV라고 볼 수 있는데요. 7.5 billion daily가 있다는 거예요. 75억 그 콜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종교TV였습니다.